인도네시아는 다운스트림 정책으로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며 관련 제조업을 국내에 유치한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중국의 칭산그룹 BYD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한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재탄생시킨다. 인도네시아는 발전소, 항만,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높은 화석 연료 의존도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문제는 그린 전환이 시급하다. 자카르타가 아닌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가 지연 중이다. 대통령 프라보어는 복지와 국방 예산 증가를 위한 과감한 재정 적자를 주장한다. 미중 갈등 속에서 멕시코는 니어쇼어링을 통해 대미 우회 수출 전진 기지로 자리 잡는다. 인도네시아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다. 안정적인 자원 공급, 전략적 위치, 풍부한 인력, 거대 소비 시장으로 인도네시아는 2029년 한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다. 한국은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베트남에 집중해왔으나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차이나 플러스 원이 필요하고 지역 밸류 체인 구축을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방침은 매우 유동적이며 자주 변한다. 자국 이익 극대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미국의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 금리 하락은 완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 자금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금리는 코로나19 이전 대비로는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탈세계와 블록화는 기술 혁신을 통해 후발국에 대한 장벽을 높인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절실하게 시행될 것이다. 트럼프의 고율의 관세 부과와 법인세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금리 인하를 막을 것이다. 2025년은 추가적인 큰 폭의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이 시대가 아니라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될 것이다. 한국은 경기 위축 전망 때문에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금리 인하에 어려움이 많다. 2025년 미국 주가는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에 유입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국 주식은 그동안 급상승을 했다. 기술 혁신 기업이나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기업이 급상승한다. 한국은 2000년 초반 중국 특수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못 찾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과잉이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현재 주가 수익률 PER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9.2배와 0.92배에 불과하다. 한국 주식은 늘 디스카운트되어 거래돼 온 시장이다. 저평가되어 온 것이다. 소액주주 친화적인 투자 문화가 만들어지면 한국 증시의 상승잠 재력은 매우 크게 된다.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이 관건이다. 당국이 가계부채와 관련된 총량 규제를 일관되게 진행하면 부동산은 정체나 소폭 하락할 것이나 정책 금리 대출을 늘리거나 총량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은 언제든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다. 대출 총량 규제를 계속하면서 부실 부동산 PF 관련 경공매를 확대하거나 신규 주택 건설로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면 부동산은 정체 또는 하락할 수 있다. 미국 기준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되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정부 부채 수준, 세계 경제의 블록화, 한국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가격을 고려시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주식은 지금 가격 부담이 되나 한국 주식은 투자 부담이 작아서 투자할 만하다.